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심리학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정말 친구한테 이렇게 막 조곤조곤 얘기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 기술을 알고 있고 활용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내 일상도 좀 더 쿨하게 평온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렇게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 강해지고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매일 화가 나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종종 받죠. 특히 직장에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그렇거니 생각하셔야 돼요. 그 스트레스도 월급값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지. 당연히 회사 생활인데 화가 나지. 이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나한테 제일 유리하냐. 이걸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세 가지 팁을 주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을 도발해도 침착해라. 분노는 그들을 키우고 침묵은 그들을 굶긴다. 굉장히 통쾌한 얘기죠.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이제 막 깐죽거리거나 일부러 나를 열받게 하는 동료나 선배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야말로 빌런들이죠. 내가 발표하고 나니까 그건 김대리가 현장을 몰라서 하는 말인데 참 그건 좀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치자고요. 확 열받죠.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얼굴 빨개지고 바로 열받는 표정으로 돌입해가지고 감정 섞인 그런 목소리 톤으로 뭐가 현장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작년까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라고 언성을 높여봐야 그런 분노는 그런 빌런들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서 팁을 주는 것처럼 그들의 도발에 침착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두 번째. 침착하고 지나치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을 한 번만 말하고 입을 닫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팁이에요. 내가 현장을 모르긴 왜 몰라.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고 변명처럼 이렇게 주저리 길게 얘기하면 지는 거예요. 많이 설명하지 말고 간략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죠. 3년 동안의 저희 현장 경험과 현재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과의 3회에 걸친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입니다.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다운 또 다른 팁. 반응을 늦추는 거예요. 단 5초만 멈춰도 감정적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말하면 감정적인 톤이 탁 튀어나올 수 있죠? 화가 났으니까.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톤으로 말하지 않으려면 일단 5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즉각 반응 안 하는 거죠. 긴장감이 감돌겠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아주 건조한 톤으로 말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머릿속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몇 번이고.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강하게 보이고 싶을 때. 여러분들 강하게 보이고 싶으세요? 누구나 강해지고 싶죠. 누가 유약하게 보이고 싶겠어요. 내가 약해 보이면 나를 만만히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강해 보이는 사람은 누가 만만히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강해지는데도 자신만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이 세질 못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팁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방어하는 대신 질문하는 거예요. 조종자는 질문을 싫어한대요. 질문은 주도권을 여러분 쪽으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에서 이제 다 듣고 있던 사람이 그건 현장 몰라서 하는 말이고 사람 열받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대한테 제가 왜 현장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날리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상대는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과도한 리액션은 금물입니다.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차분한 자세. 여러분을 훨씬 더 강하게 보이게 해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렇게 질문만 하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에게 이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참고로 말하면요. 타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더 강해 보여요. 상대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해요.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 말에 대한 증명, 이런데 반응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두면 강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리더인데 후배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식에서 막 충성주 막 맹세하고 내년에 우리 팀의 비전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막 휘몰아가는 거.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회식 자리에서는. 이런 인물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데 혹하고 그런 화려한 언변에 마음을 확 주는, 티를 내는 그런 리더는 유약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정말 강한 리더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데 휘둘리지 않아요. 실적, 꼭 결과에 대해서만. 그리고 후배의 행동 패턴, 예를 들어서 매일 일찍 출근해서 먼저 업무 계획을 세우는 후배. 문제가 딱 터지면 누구를 막 탓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솔루션부터 이렇게 해결합시다. 들이대는 후배한테 딱 힘을 실어주는 리더가 결국 강한 리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은 말로 아부하는 거 안 먹혀. 결과로 들이대야 돼.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나를 강한 리더상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실수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늘 실수를 하죠, 사실. 자, 실수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과잉 감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감정이 과잉되면 당연히 실수를 하죠.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뭔가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팀원이 실수했어요. 소리 지르는 팀장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일단 화를 경계하는 게 실수를 없애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일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이 보고서 잘 썼다고 칭찬했어요. 그 저쪽 본부하고 보고서 공유하고 샘플로 좀 쓰라고 그래. 좀 보라고 그래. 이러면서 아주 흡족해 했어요. 그러면 보고서를 쓴 김 과장은 아주 기분이 좋겠죠. 이럴 때가 중요해요. 그다지 티를 내지 않아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칭찬받았다고 하루 종일 아주 해벌쭉해서 누가 봐도 티나게 다니고 자랑하고 심지어 점심도 팀원들한테 오늘 내가 쏜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내가 그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면 뭐 이런 이야기부터 동료들이 막 슬슬 거슬릴 만한 들뜬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실수예요. 결국 나 자신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기분 좋음으로 해서 내 발등 찍는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감정 과잉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면요. 언쟁을 할 때 누군가 목소리가 확 높아지잖아요. 그럼 나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확 낮추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순간 나는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이제 딱 컨트롤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목소리를 탁 낮추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도 목소리를 따라 낮추게 돼 있어요. 내가 목소리를 낮추는데 길길이 소리 지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결국 대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오늘의 교재에서 팁으로 주는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감정의 라벨링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후배한테 그렇게 체크하라고 잔소리 했는데 또 어영부영 하다가 체크를 안 해서 후배가 또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열받잖아요. 몇 번씩이나 하라고 그랬는데. 이때, 나 지금 화내고 있네? 이렇게 내 감정에 화남이라는 라벨을 내가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은 힘을 딱 잃는다고 해요. 이거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특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잘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한번 시도해 보시자고요. 우리 다 같이. 실수하고 싶지 않다면 두 번째, 인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직장인을 위주로 하는 채널이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게 맞죠, 물론. 그런데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보이려고 할 일도 없는데 팀장이 퇴근 안 하면 나도 안 해. 팀장은 전용상 때문에 사무실에서 시간 때우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쓸데없이 집착하는 거예요. 회식에서 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막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막 계속 들이붓는 거 실수하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내 시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남의 부탁하는 일 막 떠맡는 거 실수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마세요.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약해 보이고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